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26일차고요. 오늘 성공은 당신 것, 저자에 대해서 317페이지요. 내면의 침묵 속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여기. 네, 내면의 침묵 속에서. 세월이 가는 동안 현존의 강도가 커졌습니다.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거 나는 뭐예요? 에고. 그러니까 진짜 참나가 있고, 그쵸? 의식의 장 안에 에너지에 큰 에너지 장이 있고, 거기서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게 생각이 탁 나오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개인적인 나는 다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나가 드러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싹 드러내면. 그쵸? 큰 그릇에 엄청 큰 그릇에 뭐 쌀이 쏟아져 있어. 이게 다 내 거야. 근데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드러낸 것만큼만 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내려놓으면 다 이게 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게 드러났다 그냥 싹 그 장 안에 흡수됐다라는 이제 그렇게 그냥 이해를 좀 하시면 네,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래서 무한한 현존 그 장은 무한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무한한데 우리가 따로 동떨어져서 한계를 짓고 있다라는 건데 무한한 현존의 매개체가 되어 현존이 의도한 대로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존에 의도한 대로 내가 무한한 현존 안에 매개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현존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한 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한에 다시 소속이라 그러고 그렇지만 소속되어 있는 거, 그럼 다시 이제 무한한 현존, 그 에너지 장으로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의도한 대로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왜 듣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식을 왜 듣는 거냐고. 원래 본체가 의식이라는 거를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처음부터 이해한 건 아니지. 뭐지? 나는 난데? 나는 이게 난데? 몸이 난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원래 본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계속 몸이 아니라 의식이다, 의식이다, 에너지다. 원래 에너지였었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내가 의식 에너지구나라는 거가 알아가는 데는 이제 계속 과학적인 원리와 이해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내 자체가 에너지라는 거를 더 받아들여져야 돼요. 저도 내가 의식이구나, 의식으로서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가 아직은 100%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는 의식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바라보는 거, 이해하는 거, 내 생각에서 내려놓고 하는 거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의식이 바라보는 거랑 이게 달라지네? 라는 거는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에너지의 움직임 막 이렇게 슬컹슬컹슬컹 하는 이런 것들, 에너지의 움직임을 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차분해 있을 때 차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원래 장 자체에서는 고요하고 그냥 비치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비치고 그런 상태에서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그 맞서서 내 생각과 그 이 나 아닌 가짜 내가 에고가 막 있죠. 나인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고인 나가 내가 아닌데 원래 자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어딘 안 보이잖아요. 의식은 안 보이는데 호키스 박사님께서 의식 지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의식 지도,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 의식 지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 진실대 거짓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데 제가 호킨스 박사님 책을 쫙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거기에 이제 아기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아기들이
들으면 좋은 그 음악이 거기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찾아봐야죠. 소녀를 위해서. 근데 아직 못 찾았는데 이만큼 두꺼운데 그 책이 그렇게 안 읽히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요. 근데 보니까 야 여기에 막 의식 측정해 놓은 거 정치 경제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공부 못한다는 그거를 그렇게 숫자가 정말 그러니까 의미는 몰라도 한 번은 읽고 싶었거든요. 그 글씨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는 그 글씨도 한 번은 쫙 다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어제는 보니까 내용이 그래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책이 이렇게 보는구나.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이게 홉키스 박사님 책 쓰신 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적인 에고가 아니라 내가 에고인 줄 아는데 에고는 뭐예요? 신념으로 만들어져서 나라는 거 신념으로 해서 느낌도 있고 따로 동떨어진 거죠. 장 안에서 동떨어진 거예요.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말과 행동하는 가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 의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만큼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잘 없죠?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없어요. 십몇 년 만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10년? 아이고, 이 생에 쭉, 영이 쭉 됐는데 그 10년이라는 건 정말 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해서 톡 찍어는 그 점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나에서 홉킨스 박사님께서 무한의 현존으로 그 장안으로 이렇게 다시 흡수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장 안에 계시다는 거. 그렇죠? 사람들은 현존의 오라 속에서 범상치 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면서도 범상치 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화로운 거, 평화가 600이에요. 의식 수준에 보면. 평화가 600이거든요. 평화가 600이고 하나가 되고 인류의 공헌,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 흡수되어 있어서. 그래서 평화를 느끼는 거, 범상치 않다. 그래서 뭔가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고요히 딱 일어나면 지금 저도 한 3시 반, 4시쯤, 3시 반, 4시에서 그냥 막 들쑥날쑥하게 일어났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명상을 10분이든 꾸준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놔놓고 제 결정을 다 안 했나 봐요. 안 되는 거예요. 더 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더 해야 되는데 이 평화로움,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 생각이 막 올라오죠. 근데 그래도 신념을 계속 정리하고 했더니 그래도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막 정리를 했더니 그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빈틈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생각이 안 올라오는 그 틈이 그래도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 평화라는 그걸 느껴보는 거, 경험하는 거. 뭐 시끄럽죠. 막 생각도 올라오고 뭐 하고 막 불안하고 뭐 하고 막 이게 수도 없이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등줄기가 싹 하니 막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샥 하는 그 요새는 잘 안 느껴지는데 어젠가도 순간 탁 올라오는 그 느낌. 전에는 생각하면 이게 쫙 이렇게 있어. 생각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뿌리가 없으면 생각이 안 올라오잖아요. 뿌리를 없애야 한다. 뿌리가 없어져야 내 생각이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느낌이나 이런 걸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뿌리로 인해서 생긴 가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걸 보면서 자꾸 이 에고가 용납 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내가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영적 추구자들이 질문에 답해 줄 것을 청했지만 데이비스와 같은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영적 추구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데이비드와 같은 개인은 이런 호키스 박사님 같은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999라는 거죠. 장 안에 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내가 몸을 쓰고 싶을 때 쓰고 장으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들은 사실 자신의 큰 나로부터 자신의 큰 나 장이 있어요. 큰 나로부터 솜씨 좋게 답을 얻어내는 셈이었고 그 큰 나는 저의 큰 나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큰 나가 각자에서 동일한 큰 나예요. 각자에서 눈을 통해 빛을 내비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큰 나가 있어요. 우리가 큰 나를 이제 지금의 현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큰 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내가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저걸 갖고 싶어 하는 쥐고서 저걸 막 쌀을 요만큼 쥐었어요. 여기 크게 있는데 이게 쥐고서 이거 있잖아. 절로 가고 싶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탁 놔야 이게 흡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게 좋아지게 하는 거,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사랑으로 지켜주는 거. 그냥 지켜준다는 것도 어폐가 있죠.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 사랑으로 있는 거.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수많은 고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고질병도 사라지고 고질병도 내 생각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내 생각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고질병에서 사라지고 요번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갖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말씀을 해도 안 들으세요. 담배 끝까지 피셨고요. 저한테 몇 번 들키면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시죠. 그냥 에너지가 으르르 놀래고 막 이랬는데 끝까지 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막 어떨 때만 저 새끼들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려 이래요. 암 걸린다고 폐암 걸린다고. 폐암 안 걸리셨어요. 폐암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단 거를 워낙 또 좋아하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것만 드세요. 건강한 거 골라 안 드세요. 건강한 거 안 드세요. 그냥 좋아하는 것만 끝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 드실 때 행복한 게 좋겠지 뭐 하면서 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또 건강한 거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습성이 되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떠오르는 게 저희 남동생이 김치를 안 먹어요. 고추장은 먹더라고요. 김치를 안 먹어요. 근데 김치 안 먹는 게 그냥 엄마가 김치를 안 드세요. 엄마 고추장까지 안 드세요. 희한하죠? 엄마가 김치를 안 먹는데 어릴 때 먹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나 저는 먹거든요. 김치를. 근데 안 먹어요. 어떨 땐 김치 생각이 날 때도 있죠. 안 먹다가 가끔씩. 근데 이제 안 먹는 게 엄마를 굉장히 얘가 엄마를 엄청 좋아했고 다들 엄마를 좋아하지만 엄청 좋아했구나. 몸매도 엄마 닮았고 음식 습관도 엄마 닮았고 엄마 닮은 거예요. 그 좋은 유산균을 안 먹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빠 습성을 되게 많이 닮았죠. 오빠는 혼합 짬뽕 엄청 다 잘 먹고 엄청나게 식성이 좋게 잘 먹어요. 어릴 때부터 잘 먹는다 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어릴 때 들은 말 저는 아이고 잘 잔다 해서 잘 자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잠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잠이 많이 진짜 없어요. 깜빡 자다 깨면 그게 이제 하루 종일에 피로가 싹 가시고 잠을 못 잘 경우도 많고 요새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자는 거로 그냥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더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잠에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데 아빠 습성을 담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고혈압, 당뇨, 그렇죠?
뭐 당뇨 있으니까 고혈압 같이 합병증 같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 심혈관계 쪽에 이제 그런 질환들이 좀 있으셨죠. 그러다 보면 코로나가 딱 걸리자마자 빵 이제 그 이렇게 주변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빵 이틀 만에 그냥 안 순간 이틀 만에 48시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요일 날 들어가셨다가 화요일 날 4시 몇 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틀도 안 돼서 빵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 보니까 아빠 돌아가시긴 딱 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가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아빠 닮았다. 그걸 이제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철저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해놔야 되겠다 내 몸을. 왜냐면 뭐 어쨌든 쓸 때까지는 깨끗하게 이 몸을 써야 되잖아요. 이 몸을 잘 써야지 되는 거고 깨끗하게. 그리고 뭔가 제가 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가만 보니까 할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할 일을. 그러니까 가셨어요.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 야 하면서 막 이러고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 근호가 돈을 잘 번대 이러시는 거예요. 큰아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셨던 거예요. 큰아들에 대한. 큰아들이 몇 달 전부터 돈을 좀 버는 거야.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몇 달 됐나 모르겠어요. 5개월 됐나 4개월 됐나 3개월 됐나 한 3개월은 지난 것 같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된 것까지도 이제 엄마도 제일 못 놓았던 게 큰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이었는데 그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 큰아들에 대한 걸 못 낳았던 거를 알고 계시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야 우리 큰아들도 좀 정신 차리게 하려면 지금 어릴 때 내가 낳아야 되겠다. 어릴 때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딱 낳아야 되겠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진짜 다 낳아야 되겠다라는 걸 어제 결정을 하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왔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사랑으로 아들아 아들아 있잖아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모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결정을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에 대한 걸 평생 못 놓으셨죠. 아들에 대한 걸.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는 딱 이제 한 달 전에 그렇게 너무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대신 걱정했던 것들이 아빠도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한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오빠가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도 생기겠더라고요.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여자친구를 또 만난다고 그러는 것도 같고 축하할 일인 거예요. 50이 넘어가지고 60이 다 됐는데 여자친구도 생기고 왜 말동무가 있다는 거 외롭지 않고 그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게 이 에고 이게 그래요. 근데 이제 오빠는 여자친구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상황들이 막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뭔가 이 고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아빠 하니까 아빠 닮았어. 믿음이 있죠. 아빠 닮았고 아빠는 이런 병이 있어서 유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고질병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질병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고질병조차도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수많은 고질병이 사라졌다는 거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그냥 내 무한한 잠깐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빠도 내려놔야 되고 엄마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게 이런 거구나. 뭔가 명상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 신념, 믿음에서 내가 엄마가 한둘이었어. 내가 엄마였을 수도 엄마이기도 하고 내가 또 전에는 또 다른 역할도 있을 것이고 역할이 계속 바뀌는데 여러분들도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여러분들도 배우라는 거예요. 저도 배우, 여러분들도 배우. 배우인데 이 드라마에서 내가 엄마 역할을 막 충실히 막 수행을 했어. 그러고 나면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그럼 뭐야? 다른 드라마 했을 때 난 엄마만 할 거야, 엄마만 할 거야는 아니라는 거죠. 여자만 할 거야, 여자만 할 거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역할이 내가 해소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를 막 때렸어. 그럼 뭐야? 다음에는 맞는 역할을 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걸 요번에 알아차렸잖아요. 나는 왕따 당한 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왕따 당하듯이 11명을 모아놓고 나를 갖다 한 명을 몰아세운 거예요. 의식 공부를. 거기에 그냥 제가 한 6년 정도를 제가 막
너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요번에 만나면 진짜 친절하게 커피 사드리고 같이 옆에 식사할 때 옆에 가서 좀 친절하게 내가 전 업에 그랬던 것을 내가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더 다 이렇게 내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지금의 하나만 아니라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역할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너무 충실했었던 거예요. 저 인간이 말이야. 그러면서 어디서 나를 의부증이 걸리게끔 어디서 딴 여자를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의부증이 걸려가지고. 근데 제 역할이 전 업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구나. 전 업 때문에 우리 아들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아들이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 더 편안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이들이 좋아지게끔 제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면 돼.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으이씨 내가 이게 남아있어. 저게 나한테 피해 준 거야. 어떻게 친절하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친절하게 해. 친절하게 해. 라는 거 늘 얘기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친절하게 하라는데 친절하게 그렇게 안 돼요. 왜? 내가 있어서. 나한테 쟤는 피해 줬어. 내 신념하고 쟤는 안 맞아. 나한테 다 안 맞아. 나를 피해줬어. 피해줬다는 것 때문에. 피해줬다는 것 때문에 날 안 맞아.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했어. 그럼 또 친절하게 해줘요. 잘해줘요. 욕망해요. 친절이 아니라 연민이 아니라 나한테 딱 맞아. 신념이. 그러면 뭐요? 욕망하고 나한테 안 맞아. 저항하고 125선상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두려움으로 해서 나라는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이거 다 끝나고 한번 요거 있잖아요. 간식으로 부자의 그릇 한번 하고 다시 성공은 당신 것 하면요.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호키스 박사님 책은 진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이게 성의 있으신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의식이 다른 책보다 남다르게 엄청나게 높은 책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는 어떤 그런 거. 이게 누구도 비난하고 할 것도 없고, 다 똑같고 두려움에서 시작한 나라는 분리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신념이 생겨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욕망을 빨리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같이 좀 좋아져야 돼 했는데도 뭐 그들의 어떤 때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때를 편안하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사랑으로. 내 신념을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그냥 친절하게 되고 사랑으로 연민으로 봐지게 되는 거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알면 내려놓는 건 두려움 나라는 거를 내려놓게 되니까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요새 이제 좀 저한테는 기쁘고 자시고 좀 저희 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뭔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여러분들 집안에 밥솥 있지 않아요? 밥솥? 밥솥 없는 집안 없죠? 밥솥이 있어요. 그럼 밖에 가서 밥솥 써야지, 밥솥 써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네가 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떠올리면 그냥 나는 있는 거야. 떠올랐잖아요. 떠올랐다는 게 내가 재료가 없으면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내가 재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아요, 나한테. 이미 떠올랐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떠올랐어. 나는 1,000만 원, 뭐 500만 원 벌고 싶어. 떠올랐어. 그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밥솥을 보지 않았으면은 밥솥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밥솥 했을 때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미 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그럼 내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밥솥을 사야 돼. 밥솥을 언젠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있으니까 그냥 뭐야? 잊어버리죠.
집안에 밥솥 있었는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밥솥, 밥솥, 밥솥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떠오른 거는 있다는 것이고 있는 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떠올랐으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어머야 예뻐, 시우 예뻐. 화면이 켜졌다. 초등학생이라 그랬나? 성정님 조카라 그랬어요. 시우야 안녕. 아이고 아가야가 듣네요. 시우야 너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게 떠올랐던 거를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게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면서 저도 각성을 하고 떠오른다는 거 나한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어디 가고 싶어. 시드니를 가고 싶어. 가고 싶다는 거는 이미 갈 수 있기 때문에 떠올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가야 돼, 가고 싶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는 딱 하고. 그럼 그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어져서 내가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거, 내년에 갈 수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밥솥을 사러 가야지, 사러 가야지 하지 않아도요. 그냥 밥솥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즐겁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해지는 거. 내가 있다는 거, 모든 것들 내려놓고 편안해지는 거. 시력이 저절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평생 착용한 이중 초점 안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야, 제가 시력이 나쁘다는 게 있는데 시력이 더 이상 나는 눈이 나쁘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27살 때부터 안경을 썼다고요. 그 전에 1.5, 1.2였거든요. 그게 제가 딱 시력을 나쁘게 지금 이제 뒤에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시력이 나쁘게 된 계기가 딱 결혼하고 나서 23살에 결혼했어요. 25살에 애를 낳았어요. 첫애를. 27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는 제가 20살 때 만날 때부터 저희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외부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요새 저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집중 안 해도 될 때. 안 해도 되는데 저한테 집중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온 주의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냥 좀 편안하게 해요. 그냥 뭐 본인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고 편안하게 해요. 온통 저한테 제가 잠을 깜빡 졸았는지 뭐였는지 다 알더라고요. 엄청 관심이 많아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저한테 관심을 좀 가졌으면 했을 때는 안 갖고 온 주의가 밖으로 외부에 지금도 그래요. 뭐 여기 와 있다 저기 왔다 이렇게 습관성이라서 외부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관심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인상을 저도 모르게 오만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쫙 찍으려니까 저희 남편이 너 왜 TV 볼 때 인상 펴라 그러고 남편이 톤으로 톡톡톡톡톡 하는 게 그게 관심 받는 줄 알고 제가 눈을 탁 나쁘게 해가지고 27살부터 안경을 그냥 뿔테를 이러고 쓰고 다녔잖아요. 어이구 내 눈을 갖다 이 몸을 잘 써야 되는데 말이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막 그랬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참나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냥 참 나가 장으로 그쵸 의지할 게 없는데 누구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를 기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성을 쓰기도 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에 뭔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뭔가 자꾸 엉뚱한 그래서 고요하게 있는 거 그게 가장 참나로서 평화를 경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평화롭게 고요하게 밝게 한번 계셔보시는 경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요.